자, 이번에는 저희가 단순회귀 분석에서의 추론을 살펴볼 거예요. 자, 추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통계적 추론, 즉 statistical inference라고 하는데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바로 추정과 검정 두 가지로 나눌 거예요. 저희가 앞에서 이 F 검정이라는 거를 살펴봤듯이 우리가 검정이나 추정을 하기 위해서는, 특히 이제 검정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분포의 가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제 5창 에러텀을 가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먼저 평균이 0이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이라고 지금까지 요거는 가정을 해왔던 것이고, 그리고 독립이면서 추가된 것이 바로 이 정규성을 따른다고 이제 가정을 할 겁니다. 따라서 이 에러텀은 IID를 따를 것이고, 평균이 0이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이 노멀을 따른다고 이제 가정을 해서 분석을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이와 함께 이제 이 확률 변수 Y도 마찬가지로 평균이 다음과 같이 이렇게 회기식의 파트가 되는 것이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인 노멀 분포를 따른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 5창이 다음과 같이 이런 분포를 따른다는 가정하에서 이제 베타 1과 베타 0에 대한 추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베타 1의 추론을 볼 거고, 이 베타 1에 우리가 추정치로서, 에스티메이터로서 다음과 같이 최소 제곱법을 이용해서 이렇게 따른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언바이스드 에스티메이터, 즉 비편향 추정량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이런 것을 이제 만족을 하고, 이거에 대한 분산도 요 값을 따른다는 것을 우리는 앞에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베타 1의 햇은 우리가 어떤 yi에 대한 선형결합으로 표현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거는 블루라는 성질을 만족하기 때문에, 그리고 요건 이제 상수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이 yi 자체가 노멀을 따르기 때문에 이 요거에 대한 선형결합도 노멀 분포를 따라요. 따라서 베타 1 햇에 대한 분포도 뭐를 따르냐면은 노멀 분포를 따르고, 노멀 분포에서는 모수 파라미터가 두 개죠. 바로 평균과 분산이 있는데, 이때 평균은 베타 1, 분산은 여기 보시다시피 요거를 따르는 어떤 노멀 분포를 따른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시그마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S를 대체를 하게 되는 것이고,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런 형태가 바로 T 분포를 따른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때 자유도는 이제 N-2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 베타 햇에 대한 요 표준합 형태, 요게 이제 T 분포를 따른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베타 1에 대한 우리가 컨피던스 인터벌 같은 경우도 다음과 같이 요렇게 식으로 알 수가 있고, 이와 함께 우리가 가설 검정도 가능하죠. 그래서 이렇게 가설을 세우고 그리고 검정 통계량을 통해 가지고 p-밸류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베타 0에 대한 추론도 살펴볼 건데, 베타 0 햇은 그에 대한 에스티메이터는 다음과 같이 우리가 이렇게 표현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이것도 우리가 비편향 추정량이기 때문에 이런 성질과 그리고 요거에 대한 분산이 요 값을 따른다는 것을 우리가 앞에 살펴봤어요. 베타 0 햇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wi 스타 yi로서 yi에 대한 요거가 노멀이죠. 노멀 분포의 선형결합으로 표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베타 0 햇도 노멀 분포를 따르게 되는 것이고, 즉 이제 요거에 대한 요게 우리가 이제 요거를 따르게 되는데, 지금 이때 요 값이 여기서 보시다시피 요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얘를 모르니까 S로 대체하게 되는 것이고, 이제 그러면 얘는 자유도가 N-2인 T 분포를 따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요거에 대한 이제 신뢰 구간도 우리가 다음부터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고, 가설 검정도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예제 1번에 아이스크림 자료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회기 개수에 대한 추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베타 1에 대한 추론을 실시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베타 1에 대한 95%,
컨피던스 인터벌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공식이 베타 1햇 플러스 마이너스 t분포를 따르게 되는 것이고 95%니까 0.025가 되고 자유도는 이제 5가 되겠죠. n 빼기 2니까 곱하기 루트 sx분의 s가 되는 거죠. 시그마를 모르니까. 자, 이때 우리가 이 s가 얼마냐면은 1.47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요 값도 계산해 보면 28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리고 요 값은 r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 2.57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 값은 우리가 OLS 방법을 통해 가지고 구해보면 1.179 값을 우리가 추정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걸 다 대입하게 되면은 하한 로우어 바운드는 우리가 얼마가 나오냐면 1.179 빼기 2.57 곱하기 루트 28분의 1.47로서 이 값은 이제 0.46이 나오겠고요. 상하는 모두 똑같은데 얘만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계산해 보면 1.89가 나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베타 1에 대한 가설 검정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설 H0를 우리가 베타 1은 0이다 가 되겠고 대립가설로서는 베타 1이 0이 아니다 이렇게 세울 수가 있겠죠. 자, H0 하에서 우리가 검정 통계량은 될 수가 있겠고 이 값은 1.179가 되고 S는 1.47분의 루트 28 값이 대략 되겠죠. 이걸 계산해 보면 얼마가 나오냐면 바로 4.239 정도의 값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이제 p-밸류를 구해야겠죠. 자, 지금 요거는 자유도가 5인 t분포가 되겠고 그때 임계값으로는 4.239인데 양측이니까 마이너스 4.239가 되겠죠. 그리고 그때 p-밸류는 요 값이 이제 p-밸류가 되겠죠. 양측이니까 이 두 개를 더하면 p-밸류가 얼마 나오냐면 대략 0.00818 정도의 값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의 수준을 0.05로 한다면 0.05보다 유의 수준보다 상당히 작은 p-밸류 값이 나왔기 때문에 H0를 기각할 충분할 근거가 되고요. 따라서 우리가 베타 1이 0이 아니라고 주장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번 베타 0에 대한 추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95%의 컨피던스 인터벌을 한번 구해 볼게요. 자, 요 값은 우리가 베타 0의 플러스 마이너스 마찬가지로 t의 0.025 자유도가 5 곱하기 s 루트 n분의 1 플러스 sxx분의 x파의 제곱으로 구할 수가 있겠죠. 자, 이때 우리가 베타 0햇은 OLS 방법을 통해서 구한 값으로서 5.61을 얻을 수가 있고 이 값은 마찬가지로 2.57 요 값은 1.47 요건 7이죠. 7개의 개수 요거는 28 x바의 제곱은 우리가 29의 제곱으로 표현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다 대입해서 하한과 상한을 구해보면 하한은 마이너스 26.38 상한은 15.17로서 우리가 95% 신뢰 구간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가설 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가설은 H0는 베타 0가 0이다. 대립 가설은 0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된 거죠. 이때 검정 통계량 값은 이렇게 된다고요. 각 집어넣어 보면 마이너스 5.61 S 값이 우리가 1.47이었죠. 제곱을 해서 계산해 보면 이 값은 마이너스 0.6938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P밸류를 구해보면 자유도가 5죠. 마이너스 0.6938 양측이니까 플러스 0.6938 해서 여기를 두 개 면적을 구해야겠죠. 두 개를 구해보면 P밸류가 얼마 나오냐면 바로 0.5187 값이 나옵니다. 0.05보다 상당히 큰 값이기 때문에 우리는 H0가 0이라는 것을 기각할 충분한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정한 베타0 햇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은 겁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가 이제 반응 변수 y에 대한 추론을 할 건데 이 두 가지로 나눠서 진행을 할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어떤 설명 변수 x가 특정한 상수값으로 주어집니다. 주어졌을 때 y에 대한 조건부 기대값, 즉 베타0 플러스 베타1 x에 대해서 저희가 추정 혹은 이제 검정을 할 거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지금 관심 있는 게 반응 변수 y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특정한 설명 변수의 상수값이 주어졌을 때 새로운 이번엔 이제 그 y 값에 대한 예측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예측치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 예측에 대한 어떤 신뢰 구간 우리가 이걸 예측 구간이라고 하거든요. 이거에 대한 이제 추론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x가 어떤 설명변수 값이 주어졌을 때, 스몰 x 값으로 주어졌을 때, 그때 y에 대한 그 이제 회귀식의 값은 평균으로 우리가 해석을 한다고 그랬죠. 즉, x가 주어졌을 때 y의 조건부 기대값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표현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값에 대한 추정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먼저 이거에 대한 점 추정량은 다음과 같이 이거 햇이니까 이렇게 표현이 될 수가 있고 이렇게 표현된단 말이죠. 이 베타0 햇과 베타1의 햇은 우리가 OLS를 통해서 구한 추정치 값으로 대체를 하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x가 주어졌을 때 요 y 햇, 즉 y에 대한 조건부 기대값에 대한 추정값의 분산은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렇게 표현이 돼요. 자, 왜 이렇게 표현이 되는지는 한번 증명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x가 주어졌을 때 y 햇에 대한 즉 베타0 햇 플러스 베타1의 햇 곱하기 x에 대한 요 분산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요것은 지금 우리가 주어진 값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우리가 요 식을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수가 있겠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요것은 우리가 플러스 2배의 코베리언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요 값은 상수죠. 그리고 주어진 값이니까 요것들은 확률 변수입니다. 추정치들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볼 수가 있겠고 이렇게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요것을 1번 그리고 이렇게 놓고 두 번째 걸 2번, 3번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1번과 2번 사실 알고 있어요. 베타0 햇에 대한 분산은 시그마 제곱에 n분의 1 플러스 sx분의 x바의 제곱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고 베타1 햇에 대한 분산도 xx분의 시그마 제곱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자, 이번 세 번째인 베타0 햇과 베타1의 햇에 대한 코베리언스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베타0 햇과 베타1의 햇은 y에 대한 선형결합 형태로 바꿀 수가 있죠.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겠죠. 자, 이거를 풀어 쓰게 되면 이렇게 표현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표현이 될 수가 있죠. 그리고 살펴보면 이제 요것들하고 요거의 코릴레이션, 코베리언스 이런 것들 이렇게 다 고려를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짝을 지어가지고 모든 페어를 고려를 하게 되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 코베리언스 같은 것끼리만 우선 묶어보고 그리고 서로 다른 것끼리 예를 들어서 W1, Y1하고 W2 스타랑 Y2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보면 지금 현재 이 Y 값들은 서로 독립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두 개의 코베리언스는 다 0이 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서로 같은 것이 아닌 다른 페어끼리는 다 0이 돼 버려요. 그래서 같은 것끼리에 대한 선형결합으로 쭉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 이거는 다시 보면 Y1과 Y1에 대한 코베리언스는 바로 Y1에 대한 분산이 된다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것들은 상수죠. 그래서 곱하기 W1의 스타 Y1에 대한 분산 플러스 WT 곱하기 W2의 스타 Y2의 분산,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될 수가 있죠. 표현될 수가 있겠고, 요 값들은 뭐예요? 우리가 등분산성, 분산이 모두 같다고 가정했기 때문에 얘는 시그마 제곱, 시그마 제곱, 시그마 제곱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다시 정리를 해보면 얘는 시그마 제곱에 i는 1부터 n까지 wi의 스타라고 우리가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wi를 이렇게 우리가 치환을 했었죠. wi의 스타는 이렇게 계산했단 말이에요. 이거를 전개해서 시그마를 대입해 보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여기에 이게 되는 것이고, 이 시그마가 여기 들어가면서 편차의 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0이 돼 버려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서 이 시그마 제곱, 요건 SXS죠. 그러니까 요거 이렇게 약분이 되는 것이고, 정리하게 되면은 얘는 앞에 마이너스 있어야겠죠. 이렇게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된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지금 1번, 2번, 3번을 지금 모두 살펴봤습니다. 1번, 2번, 3번의 코베리언스까지 이걸 대입해서 다시 정리해보면 이제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가 있죠. 바로 따라서 베리언스의 x는 1번 플러스 x 제곱 곱하기 2번 플러스 2배 x 곱하기 3번이니까 이걸 다 대입해 보면 시그마 제곱에 n분의 1 플러스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요거는 바로 n분의 1 플러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강의안으로 돌아와 가지고 요거에 대한 분산을 보면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걸 우리가 사실을 증명을 했죠. 근데 지금 시그마 제곱을 모르니까 S 제곱을 대체를 하고 이제 요렇게 x가 주어졌을 때 y 햇의 분산을 이렇게 이제 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요거를 표준화한, 즉 요것은 노멀 뭘 따르냐면 컴마 요거를 따르는데, 이거를 이제 표준화 해가지고 시그마 제곱 대신에 s를 제곱을 대체를 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t분포를 따른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다음과 같이 이런 형식으로 되게 되고, 그때 자유도는 이제 n 빼기인 t다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분포를 알기 때문에 이제 가설 검정이 가능하죠. 즉 실내 구간도 우리가 구간 추정도 구할 수가 있겠고요. 가설 검정도 가능하게 됩니다. 자, 이번엔 저희가 무엇을 구할 거냐면 그 새로운 x가 주어졌을 때 새로운 y 값에 대한 예측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추정이 아니라 예측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x가 주어졌을 때 어떤 새로운 y 값은 평균이 아마 요거를 따르고 시그마 제곱은 분산은 시그마 제곱을 따른 것이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이거에 대한 예측 통계량으로서 따라서 마찬가지로 베타 0의 플러스 베타 1 헷 곱하기 x 값으로 우리가 예측을 할 거예요. 그렇죠? 예측을 하는데 분산은 조금 다릅니다. 자, 이걸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우리가 회기식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주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때 우리는 예측을 할 거예요. 예측을 하려면 바로 이 오차항 에러텀까지 고려를 해준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선 요거를 점 추정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y 햇의 i는 베타 0 햇 플러스 베타 1의 xi 플러스 요거게 추정이 되게 되는데, 사실 요거 오차항의 기대값 그러니까 요 추정치 기대값은 우리가 0이라고 고려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점 추정량으로는 이제 요거를 이제 고려를 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x가 주어졌을 때 새로운 y 값 빼기 x가 주어졌을 때 그거에 대한 추정값 예측값에 대한 기대는, 요것의 기대값은 우리가 0이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두 번째 마찬가지로 x가 주었을 때 새로운 y 값과 x가 주었을 때 그거에 대한 예측값, 이건 새로운 확률 변수가 되는 것이니까 요거에 대한 이제 분산을 구하게 되면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요것은 지금 보시면 이거는 x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주어진 자료를 가지고 피팅을 하는 것이고, 요것은 뭐냐면 x가 주어졌을 때 y 값은 새로운 y 값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y 햇과 이 새로운 y는 서로 다른 독립적인 관계예요. 왜냐면 이거는 표본을 통해서 구한 것이고, 얘는 우리가 새로운 표본이 아닌 어떤 새로운 y 값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독립적인 관계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가 어떻게 쪼갤 수 있냐면 그냥 요거 플러스 되고, 두 개 코비넌스는 0이니까 그냥 이렇게만 우리가 표현될 수가 있어요. 자, 요것은 우리가 얼마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얘는 우리가 시그마 제곱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고요. 요것은 우리가 앞에서 얼마라는 걸 알고 있습니까? 바로 시그마 제곱에 n분의 1 플러스 x분의 x바 빼기. 자, 요런 사실을 알고 있죠? 그래서 요거는 간단하게 저는 시그마 제곱 나누면 1 플러스 n분의 1 플러스 요렇게 이제 표현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아까 차이점이 뭐예요? 바로 플러스 1이 생성된다는 점, 요 시그마 제곱이 고려가 된다는 점이 여기서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x가 주어졌을 때 새로운 y 값 빼기 x가 주어졌을 때 y의 피팅 값, 예측값, 요거에 대한 분포는 노멀을 따르고 평균이 0, 분산은 시그마 제곱의 1 플러스 n분의 1 플러스 x분의 제곱 1 따른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쵸? 요거를 이제 표준화하고 시그마 제곱 대신에 s 제곱을 대입을 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요런 t분포를 따른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표현될 수가 있는 것이고, 이거는 자유도가 n 빼기 2인 t분포를 따릅니다.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x가 주어졌을 때 새로운 y에 대한 어떤 예측 구간을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은 신뢰 구간이라고 하지 않아요. 예측 구간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런 공식을 우리가 이용을 할 수가 있죠. 여기 보시면은 아까 우리가 x가 주어졌을 때 평균에 대한 신뢰 구간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형태로 되어 있었고, 스탠다드 에러 형태를 보면 요 파트잖아요. 요거랑 우리가 예측 구간을 본 요 텀을 살펴보게 되면 어때요? 이 값이 더 크죠? 그렇기 때문에 신뢰 구간보다 예측 구간의 폭이 더 넓게 구성이 됩니다. 자,
자, 이 사실도 여러분이 잘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그림이 이제 프리딕션 인터벌, 그러니까 예측 구간이랑 신뢰 구간, 그러니까 x가 주어졌을 때 구간의 두 관계를 잘 설명한 그래프인데요. 자, 이게 지금 회귀 직선이죠. 여기 추정된 회귀 직선이고, 요 위에 있는 점들은 예측값이라든지 혹은 그 점추정값, 그 평균에 대한 추정값이 모두 다 동일해요. 베타 0 햇 플러스 베타 1 햇 x로 동일하지만 그거에 대한 예측 구간과 신뢰 구간은 좀 다릅니다. 예측 구간은 여기가 이제 신뢰 구간이 되는 거고 95%, 예측 구간은 그거보다 더 넓은 바로 요 값이 바로 이제 예측 구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요만큼의 차이가 있죠. 요만큼의 차이는 우리가 시그마 제곱을 예측 구간을 고려하기 때문에 이렇게 더 넓은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제 1번에 아이스크림 자료를 가지고 한번 살펴볼 건데요. 표본회기식 우리가 추정을 했었죠. 추정을 했고, 이걸 통해서 기온이 25도일 때 아이스크림의 판매량의 평균과 관측될 수 있는 새로운 판매량에 대한 추론을 하여라가 문제가 되겠어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추정을 했었죠. 자, 먼저 첫 번째, 기온이 25도일 때 아이스크림 판매량의 평균에 대한 추정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추정을 해야 되는 거죠. 첫 번째, 우리가 점 추정량으로서는 요 값. 요 값은 베타 0 햇 플러스 베타 1의 햇 곱하기 25죠. 베타 0 햇은 여기처럼 마이너스 5.61 플러스 1.18 곱하기 25를 해주면 되겠죠. 제가 23.86으로서 우리가 주어진 표본에 의해서 추정된 결과로서 해석을 해보자면 기온이 25도일 때 아이스크림의 평균 판매량은 23.86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95%의 컨피던스 인터벌을 구할게요. 뭐에? 자, 요 값에 25도일 때 Y의 평균 평균 판매량에 대한 95%의 신뢰 구간을 구해보면 이것은 Y에서 25 플러스 마이너스 T의 0.025 자유도는 5점 곱하기 S분의 스탠다드 에러가 N분의 1 플러스 여기 제곱이 되겠죠? 네, 여기서 보시면 이 값이 얼마예요? 주어진 것처럼 23.86으로 우리가 알 수 있었고, 요 값은 2.57 되겠고요. 요것은 1.47. 그리고 요것은 이제 7분의 1. 요 값은 28. 그리고 요 값은 지금 25로 주어졌고요. 표본 평균은 29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요거를 다 대입해서 구해보면 하하는 20.66, 상하는 27.05로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온이 25도일 때 아이스크림 판매량의 평균은 우리 95%의 신뢰 수준으로 20.66과 21.05 구간에 이제 포함될 것이다 라고 이제 저희가 해석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새로운 값에 대한 예측 그리고 예측 구간을 구해볼 건데, 첫 번째 예측치는 우리가 아까 본 평균의 추정량, 점추정치와 동일해요. 즉 이 값은 요거죠. 25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구한 23.86으로 볼 수가 있겠고, 그러나 예측 구간은 좀 다르죠. 예측 구간은 더 넓다고 했어요. 즉 95%의 프리딕션 인터벌을 구해보면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t의 0.025 곱하기 s의 또 1 플러스 n분의 1 플러스 제곱이 되겠고요. 요 값은 아까 구한 23.86, 요 값은 2.57, 요 값은 2.47, 7분의 1, 요 값은 28분의 25 빼기 29의 제곱. 이런 식으로 다 넣어가지고 풀면 됩니다. 그래서 예측 구간에 대한 하하는
18.91, 상하는 28.81 값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있고, 이때 어떤 x가 25로 주어졌을 때 요거에 대한 컨피던스 인터벌은 요 정도의 구간에 된다면 프리딕션 인터벌은 이거보다 좀 더 큰 넓은 이런 형태가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이런 것도 다 연결한 게 아까 그림이에요. 이렇게 된 거랑 이렇게 된 그림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가 마지막 6번째 파트로서 잔차 분석에 대해 살펴볼 거예요. 잔차 분석은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이제 많은 이제 분석자들이 그냥 간과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자, 우리가 회귀계수의 추론은 오차항에 대한 가정에 바탕을 두고 있어요. 오차항은 자, 우리가 어떤 분포는 모르지만 평균이 0이고 시그마 제곱을 했다가 가설 검정을 하기 위해서 물음표가 아니라 노멀을 따른다고 이렇게 가정을 했잖아요. 그쵸? 그렇게 해서 추정과 검정도 하고 뭐 베타1 햇과 베타0 햇이 블루라는 성질을 따른다 뭐 이런 것도 저희가 다 증명을 했단 말이죠. 따라서 이런 올바른 추론을 하기 위해서는 진짜 오차항이 이것을 따르는지 이런 것을 이제 성립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쵸? 그래서 만약에 오차항이 만약에 성립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블루라는 성질 혹은 가설과 검정에 대한 어떤 믿음을 근거를 타당하게 말할 수가 없게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오차항은 실제로 관측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시면은 왜냐면 오차항은 파퓰레이션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 오차항과 비슷한 우리가 샘플을 통해서 얻어서 구한 잔차 있죠? 이 잔차를 가지고 우리가 이 노멀 혹은 평균이 0, 시그마 제곱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잔차를 가지고 분석을 한다고 해서 이름 자체가 잔차 분석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가정했던 걸 좀 정리해 보면 우리가 이렇게 식으로 가정을 했죠. 선형을 따를 것이다. y하고 x의 관계는 선형이라는 관계를 따를 것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했고요. 두 번째는 이 오차항에 대한 평균은 0이고 분산은 시그마 제곱으로서 모두 같은 등분산성을 따를 것이라고 가정을 했죠. 그리고 서로 독립적이고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또 가정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명변수 x는 확률 변수가 아닌 그냥 일반적인 상수다라고도 저희가 가정을 했었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한번 검증을 해볼 거예요. 자, 첫 번째 어떻게 검증을 할 거냐면 그림을 통해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자, y축에다가는 잔차를 놓습니다. 그리고 x축에다가는 뭐 예측값도 한번 넣어보고요. 혹은 설명변수 x값도 넣어보고 잔차에 대한 순서인 i번째 뭐 이런 값도 넣어요. 넣어가지고 이것들의 잔차에 대한 패턴을 살펴보는 것이죠. 이거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바로 잔차 그림 혹은 잔차도라고 하거든요. 레지듀얼 플랫이라고도 합니다. 레지듀얼 플랫을 통해 가지고 이 오차항에 대한 가정을 이제 많이 좀 살펴보게 돼요. 근데 이 잔차는 우리가 정의가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 y의 단위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표준화해 가지고 표준화된 잔차를 이용하기도 해요. 아시겠죠? 자, 첫 번째 y축에다가는 잔차를 놓고요. x축에다가는 예측값 즉 y 햇을 놔가지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피팅 값이 만약에 이 y 햇 값이 이제 크면 클수록 만약에 이게 피팅이 잘 됐으면 yi 값도 커지겠죠. 그렇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잔차는 평균이 0이죠. 그래서 얘는 아마 0의 값으로 될 건데 i 햇 값이 커지면 y 값도 커지기 때문에 얘가 거의 0의 값을 꾸준히 유지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의 퍼짐의 정도도 한쪽으로 막 커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랜덤하게 0 주위로 몰려있는 이런 형태가 되어야 얘가 첫 번째 뭘 만족한다고 볼 수 있냐면 등분산성을 만족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잔차와 예측값의 산점도는 가정 3인 등분산성을 볼 수가 있겠고, 혹은 이 x축에다가 이제 y 햇이 아니라 x를 대입해서 x하고 잔차를 살펴보게 된다면
설명면수의 값에 따른 잔차의 어떤 흩어짐 정도를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이 가정된 모형, 요것이 옳다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이 요거의 역할은 요거 빼기 요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오차지만 이 표본에선 잔차 역할이기 때문에 요 x 값이 증가함에 따라 요 값이 서로 0을 중심으로 랜덤하게 퍼져 있어야 이 모형 자체가 우리가 옳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만약에 x축에다가 설명면수를 놓게 되면은 첫 번째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고, 더불어서 이 설명면수 x가 확률 변수가 아닌 어떤 특정한 상수값이다라는 것도 우리가 동시에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이제 잔차들을 얻게 되죠. 뭐 첫 번째 잔차, 두 번째 잔차 이렇게 얻게 되죠. n번째 잔차까지. 그래서 이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요 i를 x축에다가 놓고요. 위에다가 잔차를 놓음으로써 진짜 순수하게 잔차의 퍼짐의 정도만 살펴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바로 이 잔차의 독립성이라든지 혹은 뭐 이 평균이 0인지 이런 것들, 혹은 뭐 정규성까지 이런 것들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잔차 플랫은 x축에다 뭐가 들어가든 간에 0을 중심으로, 왜냐면 평균이 0이니까 0을 중심으로 특정한 경향을 보이지는 않고 랜덤하게 나타나면 각 가정의 타당함을 의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우리가 이 정규성을 앞에서 잔차랑 관측 순서를 통해서도 볼 수 있지만 우리가 그 QQ 플랫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고요. 혹은 잔차들을 아예 자체 히스토그램을 그려서 정규 분포 모양의 형태인지를 통해서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이 QQ 플랫은 무엇이냐면 이런 겁니다. 자, Y축에다가는 잔차의 퀀타일, 그러니까 백분위수를 여기다가 쭉 놓고요. 여기다가는 실제 그 정규 분포의 분위수를 쫙 놔요. 분위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퍼센트를 놓는 거죠. 그렇게 놔가지고 두 개의 분포가 동일한지 그거를 점을 찍어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처럼 y는 x의 요 그래프에 이 두 개에 대한 퀀타일이 1대1로 잘 찍히면 이 잔차의 분포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도 우리가 정규성을 조사할 수가 있어요. 잔차를 보면 잔차는 yi 빼기 y햇의 i를 뺀 값이죠. 그렇죠? 근데 요것은 y의 단위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동일한 데이터지만 센티미터랑 미터를 생각해 보세요. 크기가 달라지죠. 그래서 얘를 표준화를 해줍니다. 요 잔차를, 자, 우리가 이거를 보통 이렇게 ri로 표현을 해요. 표준화 잔차를. 요거는 간단합니다. 바로 이 잔차를 그거에 대한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표준 편차로 나눠주면 돼요. 그에 대한 어떤 변동성으로 그 나눠준 값이 바로 표준화 잔차가 되는 것이고요. 요 값은 어떻게 되냐면 s 곱하기 1 빼기 hii로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알겠죠? 이때 요 s는 우리가 이 i 그 잔차에 대한 표본 표준 편차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요 HII 값은 이제 요 값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걸 한번 증명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앞에서 시그마 제곱의 추정치인 시그마 제곱의 햇은 바로 이 잔차의 표본 분사인 S 제곱으로 이용을 할 거고, 이제 이렇게 형태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쵸? 그리고 우리가 이 S제곱은 바로 시그마 제곱의 언바이스 에스티메이터, 즉 비편화 추정량이라는 것도 우리가 증명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잔차는 다음같이 이제 또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고, 앞에서 우리가 요거는 이제 에러 텀에 대한 선형결합으로 표현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살펴봤었어요. 자, 우리가 요걸 통해서 이하에 대한 이제 분산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잔차에 대한 분산은 다음과 같이 빼기 이걸 제거로 볼 수가 있는데, 잔차의 평균이 0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잔차는 이렇게 이제 대입을 할 수가 있죠. 보면은 2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이 값은 시그마 제곱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죠. 왜냐면 이거는 오창 EI, 그러니까 입실론 i의 분산이니까. 그리고 이것은 얼마냐면은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어요. 그렇죠? 앞에서 얼마라고 했냐면 시그마 제곱에 AII라고 우리가 이걸 증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뒤에 있는 텀은 시그마 제곱의 제곱이라고 우리가 그때 정리를 할 때 증명을 할 때 다 살펴본 형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다시 좀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 값이 얼마냐면 n분의 1 플러스 되는 것이고, 요 값은 요거의 제곱이잖아요. 그쵸?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각각의 시그마를 대입해서 정리를 해보면 n분의 1 플러스 그 다음에 요 파트 요거랑 이렇게 시그마를 하면 얘는 지금 j랑 요거랑 해서 편차의 합은 0이 되는 거죠. 얘는 그냥 0이 돼버려요. 세 번째 파트를 정리해보면 j랑 이제 시그마랑 합해져 가지고 sxs가 되고 약분이 돼버리죠. 요게 지금 이제 제곱이죠. 제곱. 그래서 이렇게 된답니다. 그래서 정리 다시 해보면 얘는 시그마 제곱에 1 빼기 n분의 1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강의 안에서 이 값을 뭘로 치환을 했냐면 이거 상수잖아요. 그렇죠? HII로 치환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표준화 잔차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된 겁니다. 지금 시그마 대신에 S를 대체를 한 거예요. 자, 이제 문제 풀기 전에 몇 개 좀 개념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잔차도, 아까 잔차도는, 잔차 플랫은 0을 중심으로 랜덤하게 흩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다음과 같은 이제 요런 형태가 옳은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을 잘 만족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만약에 0을 중심이긴 한데 이 퍼짐의 정도가 점차 커지고 있어요. 이거는 무슨 소리예요? 오차항에 대한 분산이 시그마 제곱이라고 동일한 등분산성을 만족한다고 보기가 어렵죠. 그렇죠? 이건 이제 분산이 이질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혹은 이런 곡선 모양이에요. 곡선 모양이면은 우리가 그 회계식을 가정을 할 때 선형을 가정했잖아요. 선형성이 아니고 어떤 2차 곡선에 이런 그 회기 모형으로 다시 수정을 해야 되는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저희가 앞에서 아이스크림 예제를 통해 가지고 잔차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y축에다가는 표준화 잔차를 놓고요. x축에다가는 예측 값을 놓을게요. 지금 여기서 보면 얘가 y 해시 되는 거고 y축은 r 즉 ri 값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그래서 살펴보게 되면은 자, 어때요? 0을 중심으로 거의 붙어 있긴 하죠. 그리고 이렇게 좀 이렇게 흩어져 있긴 한데, 자 보시면 그럼 어느 정도 이 값이 퍼져야 이게 등문사성을 만족하지 않느냐. 자, 요거를 이제 판단하는 기준이 있을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y축을 표준화 잔차를 놨을 때 마이너스 2랑 플러스 2 이 값에 벗어나게 되면은 그 값은 튀는 값이다. 그러니까 만족을 하지 못하는 값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 본 아이스크림 자료에서는 플러스랑 마이너스 2를 벗어나지는 않죠. 그러니까 이것도 어느 정도 평균 0을 중심으로 흩어져 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표준화 잔차랑 설명 변수를 놓고 이제 살펴보게 되면은, 자, 여기서 보시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0을 중심으로 마이너스 2랑 플러스 2에 벗어나는 값은 확인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가정된 모형이라든지 설명 변수 x가 확률 변수가 아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세 번째로는 이제 잔차에 대한 분포.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여기다가 표준화 잔차를 놓고 x축에다가는 그 관측치 i를 놓게 돼서 7개에 대한 잔차를 쭉 그려보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얘도 0을 중심으로 플러스랑 마이너스 1을 벗어나는 것도 없을 뿐더러 어떤 패턴을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오차항에 대한 그 기대값이 0이라든지 혹은 독립성, x가 확률 변수가 아니다, 혹은 다섯 번째인 어떤 그 정규 분포를 따른다. 요거는 6번을 좀 제외를 할게요. 정규 분포를 따른다. 이런 가정들을 우리가 조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요 정규 분포를 따른다. 요거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은 바로 QQ 플랫 같은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가 바로 이제 이론적인 퀀타일, 그러니까 노멀에 대한 퀀타일이 되는 것이고, 여기는 이제 표준화된 잔차에 대한 퀀타일이 되는 것이죠. 특히 이 노멀은 스탠다드 노멀, 표준 정규 분포에 대한 퀀타일을 놓는 것이고, 이건 표준화된 잔차를 놓고 퀀타일끼리를 비교해 보는 거예요. 했더니 이런 값들이 조금 벗어나긴 하네요. 그렇죠? 이런 값들이 조금, 특히 이 값이 많이 좀 벗어나는 값을 보이긴 하네요. 자, 이런 형태. 대체적으로는 많이 따르기 때문에 이것만 조금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